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계획 실행하고 윤석열과 김용현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인물은 바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입니다. 여인형이 몸을 담고 있었던 국군 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됩니다. 그것도 단순히 조직 이름 바꾸기나 축소가 아니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결정은 단지 보안 조직 하나 없어졌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군정보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출발점으로 언론이 주목하는 사안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이 널리 퍼져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방첩사가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첩사의 뿌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일명 보안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권력을 장악하던 시절부터 시작된 이 조직은 처음부터 방첩 보안 정보 수사 기능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곳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기무사 안보지원사 등 이름을 바꾸며 활동해왔지만 권한이 한 조직에 집중됐다는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방부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면 방첩사는 더 이상 단독 조직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자문위는 1월 8일 브리핑을 통해 방첩사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은 다른 조직으로 분산하자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방첩 수사 보안 등의 기능이 각각 분리되어 이관되거나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조직이 해체된다고 해서 그동안 해온 기능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첩사 해체가 그동안 막강한 권한이 한 조직에 집중됐던 구조를 바꾸는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군 안보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걸까요? 언론 보도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방첩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방첩사는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주요 인사 체포 활동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첩사가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자문위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둘째는 군정보 기능의 민주적 통제 부재입니다. 방첩사는 방첩 보안 수사 신원조사 같은 광범위한 기능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권한이 한 조직에게 계속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을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 없이 권한이 기관화되어 문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해체 결정은 지난 49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군 정보 방첩 구조를 새롭게 정리하는 움직임입니다. 방첩사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군의 정보 권력과 그것이 정치적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되짚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 수사 기능은 기존 방첩사에서 떼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는 방첩사가 공격적인 권한으로 여겨졌던 수사 기능을 보다 상위 조직의 통제 아래 두려는 움직임입니다. 방첩 관련 정보 수집 대공 방첩 기능은 국방안전정보원 같은 새 기관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이 기관은 방첩 군 방산 및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전문성 강화와 민간 통제 도입 차원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안 감사와 신원 조사 및 장성급 인사 검증 같은 이른바 내부 동향 파악과 인사권 영향력 기능은 중앙보안감시단 같은 조직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 조직은 군 본부나 작전 4급 이상의 부대를 대상으로 보안 감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방첩사 폐지는 좋은 방향이지만 핵심 권한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능만 재배치된 채 사실상 동일한 권력이 새 기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신원조사와 인사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적 군 내부적 논쟁의 핵심으로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개편 방안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이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면 법 개정과 명확한 민주적 통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논란이 새 기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질문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방첩사 폐지, 이거 정말로 잘된 일일까? 대부분 언론은 일단 방향은 맞다고 평가합니다. 49년 동안 이름만 바꿔가며 유지되어온 군정보 보안 권력의 한 축을 해체하는 것,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점은 방첩사는 너무 많은 기능을 한 조직이 쥐고 있었고 이 구조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낳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방첩사가 국회의원 체포 준비 및 주요 기관 동향 파악 그리고 병력 운영과 관련된 핵심 축으로 언급되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직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권력 집중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실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자주 비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반복됐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방첩사 역시 비슷한 구조 속에서 군 내부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기능 분산이 자칫하면 권력 이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질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특히 중앙보안감사단의 인사검증과 신원조사 기능이 집중될 가능성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적합니다. 바로 이 기능들이 과거 방첩사를 군 내부의 권력으로 만들었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급하고 누가 배제되는지, 어떤 평가가 상부에 올라가는지를 좌우하는 기능은 그 자체로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조직을 해체해도 그 안에서 일하던 인력들이 군무원이나 다른 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과거의 관행과 문화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건 권한 행사 방식과 인력 이동에 대한 법적 통제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번 방첩사 폐지는 개혁의 종착역이 아니라 개혁의 시험대에 가깝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을 추적 보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라는 상징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 법 개정, 조직 설계, 권한 통제, 인사 시스템까지 하나라도 삐끗하면 과거와 다르지 않은 구조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첩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첩사적 사고방식과 권력 구조는 그냥 두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누가 옳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위기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